여러분,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익숙한 속담 뒤에 숨은 놀라운 진실, 그리고 사과를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문제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과를 가장 많이 먹는 시기, 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감기나 비염, 기관지염 같은 질환이 잦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보충이라며 사과를 챙겨 드시는데요. 사실 사과는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을 정화하고 혈관을 지키며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의약품에 가깝죠. 먼저 사과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돕는 과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염증 수치인 CRP 농도가 평균 20% 낮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사과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동의보감에도 사과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먹게 하며 심장을 안정시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과를 심혈직과, 즉 마음을 식혀주는 과일이라 불렀다고 하죠. 또한 사과의 식이섬유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팩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노폐물 배출을 돕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하루 사과 한 개는 대장암 위험을 30% 낮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과 한 개가 약이 되는 이유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셈이죠. 환절기에 사과가 유독 빛을 발하는 이유는 면역력과 호흡기 보호 효과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큰 이 시기엔 기관지가 약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요.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이 염증을 진정시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합니다. 농촌진흥청 실험에서는 사과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쥐가 기침 유발 물질에 노출됐을 때 염증 반응이 4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껍질째 먹는 사과가 감기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한 사과의 유기산 성분은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 젖산을 분해해 몸이 무겁다, 기운이 빠진다는 피로 신호를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환절기에 하루 한 개의 사과는 단순히 비타민 보충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손쉬운 건강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는 먹는 방법과 각자의 건강 상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위가 약한 분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 좋지 않습니다. 사과 속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은 위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먹는 사과는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통을 유발할 수 있죠. 본초 강목에서도 사과는 위가 허한 자는 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식후 바로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식후 바로 먹으면 위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서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식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사과를 먼저 먹으면 혈당 증가가 적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사과의 팩틴 성분이 위에서 부풀어 올라 점도를 높이고 위에서 체류 시간을 늘려 당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셋째, 사과 씨앗을 씹어 삼키면 절대 안 돼요.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청산으로 변할 수 있어요. 물론 한두 개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많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섭네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사과 씨앗을 대량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비타민C가 견과류의 지방과 만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은 사과의 산미와 잘 어울려요. 또 하나는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팩틴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 장 건강을 극대화합니다. 아침에 사과 반개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변비 예방, 피부 개선, 면역 강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반면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채소예요. 사과의 산이 오이의 영양소를 중화시켜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단백 식품인 달걀, 고기와 함께 사과를 과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으니 식사 후에는 꼭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인 60대 이상 인구의 32%가 비타민C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중장년층은 체내 산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과 같은 항산화 식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노년층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즉, 사과가 단순히 감기 예방 과일이 아니라 노화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과학적 식품인 셈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냉장고보다 서늘한 그늘에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온도는 향을 떨어뜨리고 당도를 낮추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과를 보관할 때는 감자나 다른 채소와 함께 두지 마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주변 채소를 빠르게 숙성시켜버립니다. 또 사과 드실 때 껍질은 되도록 벗기지 말고 껍질째 드세요. 비타민과 폴리페놀 대부분이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단,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거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결국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수백 년간의 경험과 과학이 입증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그냥 무심코 사과를 베어 먹기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속이 약하시거나 위가 더부룩하신 분들에겐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건강이 매일 조금씩 더 좋아지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